우리 오늘 방청객 중에서 혹시 예. 네. 고혈압 있으세요? 저는 저혈압이었는데 고혈압으로 바뀌었어요. 저혈압에서 고혈압이요? 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바꿔봤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 차고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혈압은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도 혹시 가능할까 했는데 약을 먹어야 되나요? 엄지에게 묻는다. 고혈압 약에 대한 진실. 사람들이 제일 혈압약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혈압약이 마약이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이래서 평생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저절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혈관이 노화되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약을 먹든 안 먹든 혈압이 정상인 상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뭐 식이 관리 잘하고 체중 조절 잘해서 혈압이 떨어지면야 좋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때까지는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높은데 계속 미루고 사실상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 관리도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뭐 체중 관리를 하거나 컨디션이 좋아져서 혈압이 정상이 되면 당연히 의사도 약을 끊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혈압약은 이제 마약이나 뭐 아니면 그걸 쓰다가 끊으면 금단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비가 계속 와야 된다고 이제 내일서부터 기상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비는 끝일 기미가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 보인다. 그래서 당신은 내일서부터 우산을 꼭 쓰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산을 쓰라 그랬더니 한 번 우산 쓰면은 계속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굉장히 우둔한 질문이 답이 되잖아요. 네. 고혈압과 우산. 예, 그래서 이 우리가 혈압약을 쓰는 이유는 혈압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기전에 의해서 어쨌거나 생겼는데 그게 노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산을 계속 쓰듯이 혈압약을 먹는 거고요. 그렇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이제 잘 하시면은 그 부분이 약이 이제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약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가 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을 안 들게 되는 분도 제가 치료하는 분 중에도 많고요. 사실 주위에도 이렇게 잘 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약을 꼭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혈압 환자 대부분들이 또 60, 80대를 지나시면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혈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있으면서 이미 다른 약들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종합적으로 선생님들과 의논하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투여되는 약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고혈압 약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저희 엄마랑 오빠도 혈압약을 지금 드시고 계세요. 그럼 저한테 지금 가족력이 있잖아요. 있네요.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뭐 이 약에 항산화 항노화도 있고 하다니까는 제가 좀 일찌감치 아스피린을 좀 먼저 복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에는 아스피린 복용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움된다 해서 아주 이제 저용량인 아스피린 네. 복용을 권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 어떤 질환이 없다면 예방적인 데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최근 방침이고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환자 또 뭐 스텐트를 했다거나 여러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또 아스피린이 혈액을 묽게 하니까 왜 갑자기 멍이 많이 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혈전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의 부작용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충분히 그 주치의와 잘 상담하면서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분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있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식단 조절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네. 제가 평소에 또 맵고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맞아. 고혈압이 있으니까 또 먹을 수는 없고 안 먹다 해도 그래도 막 땡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그렇죠. 땡기다 보니까 또 우리 가끔씩 또 먹고 이러면은 정말로 막 손가락도 붓고 막 혈압도 쑥쑥 올라가고 막 그래요. 엄지에게 묻는다. 고혈압 잘 다스릴 수 있는 음식은?
생활 습관 관리, 뭐 습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데요. 오히려 약을 제 시간에 따박따박 챙겨 먹는 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실천을 하세요. 근데 뭐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운동 습관,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 식습관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 하면은 나트륨 섭취 줄여야 된다, 뭐 지방 섭취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꼭 챙겨 먹어라. 이거를 꼭 챙겨 먹어라. 이거를 꼭 챙겨 먹어라. 이런 영양소가 있어서 최근 의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뭘까요? 먹어야죠. 뭐예요? 주목을 받고 있대요. 고혈압 잘 다스리기 위해 꼭 먹어야 할 영양소가 있다? 최근 의학계가 주목하는 이것의 정체는 고혈압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될 영양소 바로 칼륨입니다. 사실 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으로 인한 고혈압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요법에서 이 칼륨을 많이 섭취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나트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 이 칼륨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6배나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칼륨이 나트륨도 배출해주지만 사실 심장과 혈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륨 섭취가 부족해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유 없이 막 많이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륨 섭취가 부족해지면 혈관이 잘 이완되지 못하고 수축돼 있어서 혈압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혈액 내의 칼륨 농도가 낮으면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심장이 뛰거나 심박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있어서 혈압도 높아지고 동맥경화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엄지의 제왕. 고혈압 다스리는 칼륨 듬뿍 음식의 정체는 잠시 후 공개합니다. 엄지의 제왕. 늙은 호박 좋아하는데요. 자, 바로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칼륨 함량이 아주 높은 식재료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붓기를 빼려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바로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잘 빼내지를 못하면 나트륨이 좀 수분을 끌어당긴 채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혈액의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채로 있다 보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해주면 혈액 안에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 혈액 부피가 줄어든 만큼 혈관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 베타카로틴도 혈관에 어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좋은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늙은 호박이 혈압뿐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혈압에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호박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애호박도 있고 또 뭐 잔호박. 여러 가지 주커니 호박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호박이 있는데 왜 꼭 늙은 호박을 써야 되나요? 호박은요, 늙을수록 이 애호박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농축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A와 C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농축이 되고요. 이런 성분들은 결과적으로 혈관의 노화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늙은 호박으로 저는 오늘 고혈압도 예방하고 따스한 기운이 돌게 하는 늙은 호박탕을 만들어 볼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재료는 이제 주인공인 늙은 호박인데 우리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참 손질이 어려워서 이렇게 두고 보기만 하고 잘 먹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손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집집마다 있는 감자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자칼. 네, 늙은 호박을 이제 결 따라서 잘라준 후에 감자칼로 이제 쓱쓱 깎으면은 깎여요. 그렇게 손질해서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냄비에다가 손질한 호박을 담아주고요. 물을 약간 자작자작하게 부어줄게요. 이렇게 삶아주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늙은 호박을 먹는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탕으로 먹는 거죠? 체온이 낮아질 때 그때 혈압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음식을 드셔주시면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쑥 들어갔네요. 다 익었네요. 이렇게 네. 되면 불 꺼주시면 되고요. 물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다 더 넣으신 건 아니죠? 네, 아니고요. 그 호박 자체가 수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물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 물에 좀 핵심이 있는데 칼륨의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 데칠 때에도 그 데친 물에 칼륨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친 물 그대로 사용하시면 그 안에 칼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네요. 자, 이제 갈아만 주면 끝입니다. 아, 그런가요? 깜깜하다. 그 핸드블렌더로 갈아볼게요. 헷갈리네요, 생각보다. 호박죽 같아요. 그렇죠. 갈아놓으니까. 갈고 나니까. 뭐가 달라요? 탕이랑 죽이랑 죽 같은데 그냥 호박죽? 보통 우리가 먹는 호박죽은 뭐 찹쌀이라든지 다른 녹말 재료들을 더 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안 넣고 오롯이 늙은 호박의 성분만 먹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늙은 호박탕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드셔보세요. 네. 빛깔이 정말 너무 예쁘다. 노란 근력 같아요. 어머! 이게 파는 죽처럼 그러네요. 엄청 달진 않지만 은은한 단맛이 너무 좋아요. 고소해. 맛있다. 야 희한하네 이거. 뭐 주의할 점은 없죠? 그냥 막 먹으면 되는 거죠? 몇 끼 먹어도 되는 거죠? 혈압을 낮추는데 왜 나트륨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칼륨과 비슷하게 이뇨성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혈압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그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너무 중복될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는 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